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경비원 박상국이 손흥민을 향해 날 선 목소리로 외쳤다. 누구한테 반말이에요? 무슨 권리로 이러시는 거죠? 손흥민이 당황한 표정으로 한 발 물러서며 맞받아쳤다.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나보고 누구냐고. 난 이 대강당 접근 통제 책임자야. 박상욱이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손흥민의 팔목을 움켜잡았다. 진정하세, 저도 이 강연장을 쓸 권리를 가지고 있습. 그리고 제가 사용하려던 건 장애인용 리프트라고요. 손흥민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났다. 보안 규정 위반자가 무슨 권리 타령이야. 보안팀, 이 사람 당장 끌어내. 갑작스러운 고성이 오가자 강연장 밖 복도는 일순 정적에 휩싸였다. 순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둘에게 쏠렸다. 청중 몇 명이 웅성거리며 고개를 내밀었고 콘크리트 바닥에 뚜벅이는 발소리마저 한층 무겁게 들리는 것 같았다. 아니 저기, 저분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죠? 손흥민 씨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한 학생이 옆 친구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가 봐도 경비원 쪽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은데. 상황이 심각해 보이네. 친구 역시 놀란 눈길로 사태를 지켜보았다. 뭐 하는 겁니까들? 여기 큰 학술 행사 중인데 이 시끄러운 소라는 대체 뭐냐고요? 건물관리부의 김 과장이 다가와 외쳤다. 그 말에도 불구하고 박상국은 손흥민의 팔을 놓지 않은 채 더욱 경멸 섞인 시선을 보냈다. 저 사람, 독일에서 온 베를린 심포지엄 아카데미 월드와이드 관련자라는 말은 거짓말이 분명해요. 그냥 슬쩍 들어와서 리프트부터 쓰겠다고 우기잖아요. 손흥민은 얼굴이 달아오르는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억울함과 분노가 겹쳐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심포지엄 패널 초청 연사인 건 분명합니 확인하시면 될 텐데요. 그리고 이 리프트,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나 장비 운반 목적으로도 쓰도록 승인됐다고 들었습니다. 김 과장은 팔짱을 끼고 상황을 살폈다. 주위 사람들은 숨죽인 채 결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새 누군가 휴대폰 카메라를 들어 촬영을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계속 지켜보세. 이거 제대로 알려야 해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는 게 말이 됩니까? 한 대학원생이 옆에 서 있던 동료에게 휴대폰을 넘기며 속삭였다. 그러게 말이야. 이건 좀 너무한 것 같다. 한번 끝까지 지켜보자. 잠시 사이가 벌어졌지만 이미 대치 상태의 긴장감은 쉽게 사그라들 기세가 아니었다. 보안팀을 불렀으니 곧 올 겁니. 그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요. 당신이 정말 초청 연사가 맞든 아니든 규칙 위반이면 난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까. 박상국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담겨 있었다. 끝까지 그러시겠다. 좋아요. 저도 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든 취하겠습니다. 손흥민은 붉어진 얼굴을 들고 눈을 똑바로 마주쳤다. 참, 여기 분위기 꽤 삭막하네. 게다가 베를린 심포지엄이라고 광고하길래 국제적 학술 교류 행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대우를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참 뒤로 물러나 있던 대학원생 최민지가 동료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러게, 분명히 이 건물은 국내 최고 연구시설 중 하나라고 모두가 말했었는데 경비 태도나 접근성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더라.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난번에도 외국 학자들 몇몇이 엘리베이터 접근 때문에 불편을 겪었다던데. 아무튼 끝까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사태가 어딘가로 퍼지면 난리 날 듯해. 그들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스마트폰 카메라를 다시 켰다. 김 과장이 마이크로 간단한 안내를 하며 이번 심포지엄의 주요 세션이 곧 시작되오니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라고 공지했지만 이미 시선은 모두 손흥민과 경비원 쪽으로 모여 있었다. 지금 구독자 수가 500명이 넘었다고? 옆에서 다른 학생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며 놀라워했다. 그래, 이것 때문에 실시간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 인터내셔널 이벤트라서 해외 트위터 계정들도 관심 갖기 시작했나 봐. 계속 시청해 주시는 분들, 지금 보시는 대로 손흥민 씨가 접근성 엘리프트 사용을 저지당했습니다. 와, 이거 큰 문제 되겠네. 이미 SNS에 쫙 깔릴 텐데. 그 사이 복도 벽면에 설치된 전광판에 베를린 심포지엄, 학술 문화 교류를 위한 글로벌 토론에 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니 대체 여긴 어떤 강당기길래 이런 소동이 벌어지는 거지? 서울에 있는 국제연구 단지 중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시설이라고 들었어요. 학계 최고의 규모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홍보했었는데 막상 와보니 규정만 엄청 빡빡한 모양이네요. 그러게요. 저 건물 1층 로비에서 보니 수상 이력이며 후원기관 로고며 어마어마하게 늘어놓았던데 구석에 꼭 저런 편협한 경비가 있단 말이야. 학생 여러분,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스피커에서 관리부 직원의 안내 방송이 또 들려왔지만 거의 아무도 자리에 앉지 않았다. 분위기가 이미 싸늘해져 있었고 많은 이가 손흥민과 경비원의 대치를 이대로 넘기기엔 부당하다고 느끼는 듯했다. 이 장소 유명하긴 해요. 복합연구센터의 대강당, 그리고 외교문화 교류까지 다 통합해 놓은 곳이라던데. 진짜 명성만 화려하고 실상은 이런가 봐요. 소문으로는 해외 인사 초청할 때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불만이 많았다더니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말았구나. 바깥으로 나가려던 몇몇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구경했다. 복도에 잔잔하게 깔린 쾌적한 조명과 대리석 바닥은 반들반들 빛났지만 공기는 한껏 무거워져 있었다. 벽면에 걸린 대형 그림에서는 한옥과 독일의 명소를 콜라주한 디자인이 돋보였고 학술을 통한 세계의 융합이라는 문구가 세련되게 박혀 있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문구는 허울뿐인 장식처럼 보였다. 박상욱 씨, 일단 손을 놓으세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김 과장이 다급히 다가서자 박상국은 마지못해 손목을 풀었다. 난 이 건물 담당 경비 반장님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할 뿐이에요. 지난달 베를린 본부에서 새로 통보된 보안 지침에 따르면 사전 등록이 안 된 인원은 장애인용 리프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전 등록된 초청 연사라고요. 손흥민이 신분증을 꺼내려 했지만 박상국이 냉소적인 시선으로 미리 제지했다. 축구 선수라면서 여기 축구 교류회라도 열리나요? 아무리 해외에서 이름 좀 날렸다 해도 이런 국제 학술 행사에서 허튼 소리는 통하지 않아요. 그 말에 주변에서 저 사람 정말 너무한다는 수군거림이 들렸다. 손흥민은 억울함을 삼키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제 본업이 축구 선수라 해도 이번 심포지엄에서 스포츠 산업과 문화 교류를 주제로 토론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습. 서류 다 갖춰서 정식 초청받았어요. 확인해 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요. 김 과장님, 빨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초청 명단 보시면 되잖아요. 구경하던 한 대학원생이 끼어들었다. 맞아요, 손흥민님. 여기 오신다는 소식 행사 안내에도 나왔어요. 또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김 과장은 부랴부랴 태블릿을 꺼내 명단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인터넷 연결이 매끄럽지 않은 탓인지 명단 확인이 지연되었다. 이 행사 준비하는 동안 별 문제 없었는데 왜 지금에야 이렇게까지 난린가요? 김 과장이 답답한 듯 박상국에게 물었다. 독일 측에서 지침을 강화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애인용 시설은 불필요하게 사용을 막으라는 공문이 며칠 전 도착했습. 중요한 인원이 아니라면 함부로 쓰게 해선 안 된다는 취지죠. 중요한 인원? 그래서 이분은 중요하지 않다 이거네요? 손흥민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되물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래요, 축구 스타? 우리 학계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분 표정 좀 봐요. 완전히 깔보는 태도라니까. 손흥민 씨가 공식 연사인 걸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건지. 구석에서 지켜보던 몇몇 이들은 이미 이 사건을 SNS에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다른 편에서는 베를린 심포지엄이 접근성 문제로 또 구설수에 올랐다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손흥민 씨, 괜찮아요? 많이 놀라셨죠? 한 여성 참가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다고 하기엔 좀. 익시치아팀 불쾌하네요.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을 겪으실까봐 걱정되고요. 손흥민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안 그래도 이전에도 휠체어 타신 교수님이 이곳에서 곤란 겪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다른 건물들보다 시설은 좋으면서도 경비 규정이 이상하게 빡빡하거든요.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접근성을 강조한다고 홍보는 하는데 실상은 지침만 강화돼서 사람들을 일일이 제한하고
그들의 대화에서 이 문제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지 손흥민이 유명 인물이라 더 이슈가 될 뿐 이미 같은 불편을 겪은 사람들도 많았다. 자, 여기 명단 보세요. 마침내 김 과장이 태블릿에 접속해 참석자 명단을 찾았다. 손흥민 씨 맞습 공식 초청 연사로 등록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됐습니까? 당연히 리프트 쓸 수 있겠죠. 손흥민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박상국은 여전히 완강했다. 등록되어 있으면 다인가요? 정말 장애인용 시설을 이용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니, 그냥 짐이 많아서라도 쓸 수 있잖아요. 행사 장비 같은 것도 운반해야 하는데. 옆에서 다른 발표자가 거들었다. 새로운 보안 지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장애가 명백한 분이나 사전에 허가받은 인원 이외엔 원칙적으로 금지됐습. 그리고 전 이 원칙을 지키려는 겁니다. 아, 정말 너무하시네. 해외 심포지엄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내쫓으려 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내쫓는 게 아니에요. 다만 부적절한 사용을 막는 겁니. 그리고 무엇보다 이분이 축구선수라는 사실이 저한테 납득이 안 됩니. 어떤 자격으로 이런 학술 심포지엄에 연사로 초청됐는지 제가 보기엔 전혀 논리에 안 맞거든요. 이 말에 주변에서 와, 진짜 대단하다는 비꼬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손흥민은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았다. 이제 그냥 물러서지 마세요, 손흥민 씨. 끝까지 싸워요. 맞아요. 저 사람, 자기 권력 남용하는 거예요. 모두가 보고 있으니까 절대 가만둘 수 없죠. 여러 목소리가 뒤섞여 나오자 분위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올랐다. 일부는 우리가 다 찍고 있어서 SNS에 퍼지고 있다면서 박상국에게 경고조의 말을 던졌다. 그러나 박상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찍으려면 찍으세, 난 내일 하는 겁니. 그리고 이 심포지엄은 장난이 아니에요. 잘못된 인원이 엘리베이터나 리프트를 함부로 쓰는 걸 막으라는 게 독일 측에서 강조한 규정입니다. 손흥민이 손을 들어 가리켰다. 제가 계속 말했듯이 공식 연사입니. 그리고 사람 차별하는 건 베를린 심포지엄이 표방하는 가치와도 어긋나잖아요. 무세운 차별이요? 난 규칙을 지킬 뿐입니다. 일반 엘리베이터도 아닌데 왜 굳이 못 쓰게 합니까? 복도가 복잡하고 제 세션 관련 물품을 옮기는데 이 리프트가 편하다고 안내받았어요. 그 안내가 잘못된 겁니. 본부에서 온 공문을 난 믿습니다. 뒤에서 한 중년 교수가 조용히 다가섰다. 실례합니. 저는 이번 심포지엄 공동 조직위원인 이상재 교수입니. 혹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여쭈어봐도 될까요? 김 과장이 대답했다. 교수님, 지금 이 경비원분이 손흥민 씨의 접근성 리프트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 새 규정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있어요. 이상재 교수가 차분한 톤으로 말을 이었다. 박경비님, 그런 새로운 지침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초청 연사에 대해서는 내부 운영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 더구나 장애인용 리프트라 해도 보조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설 운용팀에서 허가한 걸로 알아요. 박상욱은 여전히 굽히지 않았다. 교수님, 이해합니다만 저는 엄중하게 공문을 지키는 입장입니. 독일 본부에서 내려온 매뉴얼을 보면 허가되지 않은 인원은 엘리베이터든 리프트든 사용 제한이 가능하다고 해놨어요. 이상재 교수가 한숨을 쉬었다. 제가 직접 독일 측에도 문의할 테니 일단 이분을 통과시켜 주세. 여기 많은 분이 보고 계시고 이미 SNS에 영상이 퍼지고 있어요. 이렇게 심각한 논란이 생기면은 심포지엄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고요. 결국 체면을 차리자는 거군요. 하지만 전 제게 주어진 권한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에이, 저분 정신을 못 차리시네. 이 정도면 직권남용 아닌가? 지금은 심포지엄에 대한 예의도 없고 손흥민 씨 개인에 대한 존중도 전혀 없잖아요. 사람들 사이에서 분노가 들끓자 드디어 건물 안전관리팀 직원 몇 명이 달려왔다. 그들은 사태를 수습하려 애썼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박상국은 목소리를 더 높였다. 다들 물러서세. 제가 책임자예요. 이 사람. 규정을 어겼다고요. 여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구역입니다. 아니, 손흥민 씨는 규정 위반자가 아니라고요. 한 안전관리팀 직원이 서류를 들이밀었다. 지금 내부 시스템 확인했는데 초청 연사도 맞고 장애인용 리프트 사용에 대한 예외 조항도 적용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그건 오래된 규정일 겁니. 최근에 업데이트된 독일 본부 지침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저기, 이렇게 계속 싸우면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을 텐데요. 저도 괜히 여기서 공연히 소란만 일으키고 싶진 않아요. 손흥민이 한 발 물러서며 차분히 말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무리하게 막는 건 이해할 수 없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있고 이 일이 그냥 넘어가면 다른 사람도 같은 일을 겪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있어요. 이미 몇몇 언론이 오고 있다는 얘기도 돌고 있네요. 어느 학생이 화면을 보며 말했다. 아, 기자들이 SNS에서 실시간 상황을 봤는지 여기로 달려온다고요. 기자들, 좋아요 오면 오라지. 난 잘못한 게 없습니다. 박상국은 도리어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말씀드렸듯 난 공문대로 했을 뿐이에요. 초청 여부에 상관없이 장애인용 시설은 장애가 명확하거나 별도 허가를 받은 사람만 써야 한다고 되어 있죠. 이 말에 채 쭉 지켜보고 있던 이정은이라는 학생이 용기를 내어 나섰다. 그런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서 많은 학회나 기관들이 오히려 더 개방적으로 바꾸는 추세라고 들었어요. 독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혹시 자료가 잘못 온 건 아닌지. 그걸 내가 어찌 압니까? 여기 건물 쪽으로 전달된 문서가 그랬으니까 그대로 따를 뿐이죠. 다른 사람이 고개를 저었다. 결국 저 사람은 문서 한 장에 집착해서 사람을 내쫓으려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건가? 그러게요. 학술과 교류를 위해 마련된 심포지엄에서 이게 무슨 꼴이람. 군중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고 일부는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으며 일부는 관망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손흥민은 점점 더 참기 힘든 분노와 굴욕감을 느꼈다. 이대로라면 내가 쫓겨날 수도 있겠군. 아니에요. 그렇게 두면 안 되죠. 주변에서 몇몇이 한 목소리로 맞섰다. 손흥민 씨, 그냥 대강 올라가면 안 돼요. 괜히 이런 사람한테 시간을 뺏길 필요 없잖아요. 손흥민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나중에 똑같은 걸 겪지 않을까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차에 남겠죠. 바로 그때 몇몇 스태프가 우르르 모여서 논의하는 광경이 보였다. 김 과장과 안전관리팀장 그리고 이상재 교수가 급하게 대책을 세우는 듯했다. 자, 일단 박상욱 씨 잠깐 이리 와보세. 지금 기자들이 몰려오고 있고 그쪽에서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습. 이대로 가면 심포지엄 이미지가 크게 손상될 거예요. 김 과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 난리 났어요. 해외에서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관리팀장도 덧붙였다. 박상욱은 시선을 옮겨 스마트폰을 들고 영상을 찍고 있는 이들을 흘겨봤다. 좋을 대로 하세. 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독일 본부 측에 긴급 연락을 했고 거기서도 단순 참고 사항이지. 현장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라고 한다면 어쩔 겁니까? 이상재 교수가 단호히 물었다. 그럴 리가 없을 겁니. 베를린 쪽이 나처럼 철저하기를 바랄 거예요. 결국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가야 끝날지 모르겠네. 그러게. 손흥민 씨도 곧 발표해야 할 텐데 이러다 행사 마비되는 거 아냐? 마침내 기자들이 도착해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여기가 유명 축구 선수가 접근성 리프트 사용을 거부당했다는 현장 맞습니까? 베를린 심포지엄 행사가 진행되는 곳이죠. 사람들은 흥분 어린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상국은 얼굴이 굳은 채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마음을 바꿀 기색은 아니었다. 손흥민 씨,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기자가 다가와 물었다. 글쎄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습. 그저 공식 초청받은 연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싶을 뿐인데 저를 막는 분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분위기가 최고조로 달아오르자 김 과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잠시만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예상치 못한 충돌로 인해 행사 진행에 차질이 빚어졌습. 저희는 즉시 문제를 해결하고 손흥민 씨를 비롯해 모든 연사분들이 편안히 발표하실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곧 박산국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냥 덮고 넘어간다는 말로 들리는데 난 이 건물 접근 규정을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곳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과감한 조처도 필요해요. 그 명예를 지킨다는 게 결국 사람을 쫓아내서 얻는 명예인가요?
손흥민이 차갑게 쏘아붙였다. 당신이 뭔데 내 직업 윤리를 폄하합니까? 축구선수 이전에 저는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니 이 심포지엄에 기여할 부분이 있고 초청받아온 사람으로서 적절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걸 왜 부정하시는 거죠? 보안 문제, 접근성 규정, 이런 걸 지키려면 누군가는 단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단호함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그건 규정의 본질을 거스르는 거 아닐까요? 그 순간 제복을 입은 또 다른 인물이 서둘러 다가왔다. 박 반장 본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까 말했던 지침, 해석에 유연성을 두라고 공식 입장이 전달됐습. 이거 보세요. 그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고 그 위에는 접근성 시설 제한은 법적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각 현장 책임자는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독일 본부 측 메일이 띄워져 있었다. 박산국은 눈살을 찌푸렸다. 이럴 수가. 아, 이런 식이라면 난 뭐가 됩니까? 결국 나만 원칙 고수하다가 욕먹으라는 건가? 박 반장, 우린 손님을 맞이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특히 초청 연사인데 규정 갖고 이렇게 쫓아내는 건 너무 지나침니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빨리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야죠. 안전관리팀장이 단호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마침내 박상욱이 고개를 살짝 숙이면서 말을 꺼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제가 본부 지침을 너무 경직되게 적용한 것 같습니다. 손흥민은 깊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갈등을 키우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심포지엄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존중을 받고 싶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해서 스포츠 스타가 이런 자리에 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갔습. 학문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장소에 왜 온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손흥민은 씁쓸하게 웃었다. 저도 축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포츠 산업이 전 세계 문화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늘 고민해 왔습. 그래서 이번에 베를린 심포지엄에 공식 초청을 받은 거고요. 주위에서 그렇죠. 스포츠는 문화적 가치를 넓히는 중요한 매개라니까요. 라며 호응하는 소리가 들렸다. 박상욱은 좌불안석으로 몸을 비틀었다. 죄송합니 제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고 또 오만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주위를 살피던 박상욱이 다시 한번 머리를 숙였다. 특히 당신이란 분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점. 정말 사과드리고 싶어요. 손흥민은 한순간 굳은 표정이었지만 곧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을 높이기도 했죠. 다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막아서 서로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입니 이 일을 통해 깨달은 바가 큽니 제 직책이 책임을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하지만 그 책임이 타인의 존엄을 훼손하는 식이라면 잘못이라는 걸 알았어요. 김 과장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대신 보증하겠습 박 반장. 오늘 일은 내부적으로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거고 심포지엄 관리 지침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손흥민 씨 힘드실 텐데 괜찮으세요? 한 대학원생이 다가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저도 힘들긴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제 억울함을 대변해 주셨잖아요. 감사해요. 많은 분이 댓글 달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심포지엄이 아니라 갑질포지엄이냐? 이런 식으로 항의가 엄청 올라옵니. 근데 이제 사과도 하셨고 잘 해결되면 좋겠네요. 저도 SNS를 봤는데 이미 해외 축구 팬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아마 뉴스에 뜨면 큰 파장이 일 듯해요. 그래도 마무리가 잘 되어가니 다행입니. 다들 힘 모아서 박 반장님도 반성하신다고 하니까 이제는 앞으로 개선책을 만들어 나가야죠. 주위에 있던 다른 스태프들과 청중이 일제히 손흥민을 응원했다. 빨리 올라가서 발표하실 준비하세.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 우선 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네요. 저도 처음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지만 그러면 문제는 계속 반복됐을 겁니다. 박상국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이번 일로 불편 끼쳐 죄송합니. 특히 장애인용 시설을 함부로 제한하겠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제 잘못이 컸습. 앞으로는 건물 전반의 접근성 운영 방식을 더 열린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재 교수가 미소 지었다. 네, 그런 변화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베를린 심포지엄 측과도 재협의를 해서
너무 경직된 규정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논의하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문제로 세계 학계가 시끄러워지면 정작 중요한 연구나 문화 교류에 집중하기 어려워지니까요. 김 과장도 거들었다 이윽고 행사 측의 공식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 여러분, 본 행사 장소에서는 누구든지 접근성 시설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침을 재조정하겠습. 또한 보안 절차를 시행하되 불필요한 통제나 차별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프라이네시아는 안젤 청중 사이에서 좋아요. 이제야 제대로 된 조치네요. 하는 환호와 탄성이 터졌다. 스태프들은 행사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안을 간략히 언급하며 장애인을 비롯해 누구든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손흥민은 조용히 마이크 앞에 나섰다. 저는 제 발표를 준비하러 가겠습니다만 오늘 있었던 일로 인해 느낀 바가 만습 세계적인 학술 교류에 장이 되려면 무조건적 규제보다도 상호 존중이 우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손흥민님, 정말 죄송했습. 그리고 감사합니.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으니까요. 박상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죠. 가장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어떻게 배우느냐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도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네, 저도 제 기준과 권한이 절대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더 존중하고 또 학술 행사의 의의를 더 깊이 이해하겠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박수와 함께 박 반장님, 용기 있는 인정이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외쳤다. 분위기는 어느새 따뜻함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손흥민 씨,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 것 같네요. 다행이에요. 한 스태프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도 기쁨니. 아직 제 발표 시간이 남아 있어서 준비하러 가봐야 해요. 이번 일로 접근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 같은데 함께 개선해 나가길 바랍니다. 심포지엄 운영진으로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습. 오늘 일에 대해 공식 사과와 함께 장애인 및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시설 개선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과장이 힘주어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 제가 큰 도움을 드린 건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변화를 일으켰다면 의미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축구나 다른 스포츠가 아니더라도 이런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스태프들끼리 작은 환호와 격려가 오갔고 이내 현장은 차분히 수습되었다. 멀리서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켠 차에 인터뷰를 시도했다. 손흥민 씨, 방금 있었던 갈등이 짧은 시간에 전 세계로 퍼진 것 같은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솔직히 당황스럽지만 이런 논란이야말로 개선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저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바뀐다면 그걸로 좋습니다. 기자는 빠르게 펜을 움직였다. 앞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신가요? 개방과 배려가 없는 규정은 결국 갈등만 부른다는 겁니. 학술과 교류의 장에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돕는 문화가 절실하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 혹시 이 일로 마음고생이 크진 않으실까요? 조금 힘들었지만 많은 분이 편들어 주시고 제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든든했어요. 고맙습니다. 그 후 1시간가량 지난 뒤 강연장에는 긍정적인 기운이 다시 퍼졌다. 박산국은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고 행사 진행 측은 접근성 및 보안의 균형을 찾기 위한 회의를 즉시 열었다. 이후로는 장애인용 리프트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누구든지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방침이 바뀌었다. 이번 계기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겠습. 그리고 경비 가이드라인도 점검할 겁니다. 김 과장이 선언했다. 저희도 적극 협력하겠습. 해외 손님이든 국내 손님이든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안전관리팀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손흥민 씨 덕분에 일이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지금 이런 변화를 보여주셔서 감사하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변화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SNS에는 이미 베를린 심포지엄에서 벌어진 접근성 차별 사건, 그러나 빠른 대처로 개선 약속 같은 제목의 뉴스가 올라오기 시작했다. 댓글란에는 손흥민 멋지다. 학계도 배울 점이 많다.
접근성은 모두의 권리 등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그날 심포지엄의 마지막 세션에서 손흥민은 스포츠와 문화 교류에 대해 열정적으로 발표를 마쳤다. 발표가 끝난 뒤 그는 단상에 마이크를 놓으며 청중을 향해 부드럽게 말했다. 제가 오늘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 느낀 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 어떤 제도나 규정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규정이 사람을 배척한다면 그건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청중은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다. 무대 아래 앉아 있던 박산국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다. 그 역시 직시하기 어려운 부끄러움과 함께 무언가를 배웠다는 생각에 빠져 있었고 손흥민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고 옆자리의 스태프가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발표가 모두 끝난 뒤 많은 사람이 손흥민 주위로 몰려들었다. 사진을 같이 찍고자 하는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이, 격려의 말을 전하는 이가 섞여 있었다. 그때 손흥민은 마이크를 다시 잡고 조용히 청중에게 청했다. 여러분, 오늘 벌어진 일에 대해서도 기사나 영상 등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널리 퍼져서 어떤 제도나 장소에서든지 접근성이 보장되는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축구든 학문이든 결국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가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생기면 다 같이 나서서 바꿔나가야죠. 하고 외치자 청중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행사 뒷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김 과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로부터 저희 강연장은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습. 이미 내부 회의를 통해서 장애인용 리프트뿐 아니라 누구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니 더불어 전 직원에게 차별과 보안 사이의 균형점을 교육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어떤 조치들이 시행될까요? 한 참석자가 물었다. 보안 요원들이 일단 사람을 의심하기보다는 먼저 안내와 도움을 주도록 규정을 바꿀 겁니. 또 리프트 접근성을 높이는 표지와 안내물을 추가해서 혼선을 줄이겠습니다. 관리부에서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혹시나 오늘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안전관리팀장이 덧붙였다. 손흥민 씨가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 앞으로는 누구나 편하게 올 수 있는 간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동의합니? 다시 한번 이번 계기를 빌려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청중 사이에서는 멋지다, 이렇게 빠른 대처라니. 네, 정말 이 정도면 신속하고 진정성 있어 보인다. 는 긍정적 반응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한 기자가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손흥민 씨, 오늘 큰 소동이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된 것 같습. 마지막으로 시청자와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손흥민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일은 사실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 제가 축구 선수든 아니든 이런 상황에 부딪혔으면 똑같이 힘들었을 겁니. 하지만 모두가 연대해 주셨고 함께 부당함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바뀔 수 있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사람마다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이 다르다 해도 다 존중받아야 해요. 저도 축구계에 몸담고 있지만 학술이나 다른 분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있음. 앞으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박상욱이 곁에서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 제가 아주 편협하게 굴었고 잘못된 태도로 심포지엄에 오신 귀한 분을 배척하려 했다는 점을 반성합니?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접근성을 막지 않도록 저 역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손흥민이 부드럽게 답했다. 진심 어린 사과 감사드립니. 저도 오늘 이 일을 통해 어떤 갈등이 생기더라도 대화와 공개적인 논의로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실감했습니다. 말씀대로 앞으로는 대화와 존중이 우선되어야겠죠. 일어나지 않아야 할 갈등이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 또한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상재 교수가 미소를 지었다. 주위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모두가 조금씩 달라진 분위기를 느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를 문제를 오늘은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함께 논의함으로써 한 걸음을 나아간 것이다. 행사를 마치고 나오며 많은 이들이 휴대폰으로 장례를 찍거나 친구에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웠다고 이야기했다. 그 누구도 접근성 문제를 남의 일로 여기지 않았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도 더 지켜볼 겁니다. 한 스태프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을 계기로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됐으면 좋겠네요. 옆 사람이 동의했다. 맞아요. 제대로 바뀌는지 계속 보겠습. 구독자분들도 앞으로 이 강연장의 변화를 기대해 주세요. 누군가는 다음 행사 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번 일 덕에 분명 더 편해질 거야 라며 희망 섞인 목소리를 내었다. 정리가 다 끝날 무렵 손흥민이 건물 밖으로 나서자 취재진 몇 명이 다음 일정이나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었다. 앞으로는 축구뿐 아니라 스포츠가 어떻게 사회와 문화를 연결하는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 그리고 오늘 같은 사건도 결국 대화를 통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좋은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이크를 거둬들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고 강연장 앞은 다시 적막해졌다. 하지만 그 적막은 조금 전에 싸늘한 긴장과는 달랐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듯한 고요함이었다. 손흥민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제는 리프트도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부당한 제재 없이 편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그는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 일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거야. 그리고 가슴 속에 뿌듯함과 묘한 책임감을 안고 차로 향했다. 마지막으로 건물 내부에 남아있던 학생들이 작은 모임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도 SNS로 계속 목소리를 낼 거야. 다들 생각해봐. 이번 계기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용기를 갖게 됐는지. 맞아. 이제 우리도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방관하지 않고 행동해야 해. 한 사람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직접 봤잖아. 그럼 다들 다음 행사도 같이 와서 지켜볼까요? 혹시 또 문제가 생기면 영상도 찍고 관리팀과 협의도 하고. 좋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식으로 막히지 않도록 해야겠다. 그들은 서로 SNS 계정을 마팔하며 다음 스토리도 기대해달라고 웃으며 얘기했다. 이렇게 긴 하루가 저물어 갔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또 다른 학술 행사, 다른 시설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이 강연장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와 사과, 그리고 약속은 분명 사람들의 인식을 달라지게 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아, 접근성은 특정 소수만의 이슈가 아니구나 하고 깨달을 것이고, 누군가는 손흥민이 보여준 담대한 태도와 주위 사람들의 연대를 보며 다음에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들 오늘 사건 꼭 기억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 한 대학원생이 마지막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켜고 말했다. 혹시 비슷한 일을 겪게 된다면 우리도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합니? 그래야 제도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라이브로 생생하게 전해드릴게요. 그는 천천히 주변을 한 바퀴 비추고 나서 그럼 여러분 내일도 함께 지켜봐 주세요라는 말을 끝으로 방송을 종료했다. 결국 이 모든 갈등은 진심 어린 사과와 용기 있는 대응으로 인해 선한 변화를 이끌었다. 박상욱은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인정했고 심포지엄 관리 규정도 바뀌었다. 손흥민이 겪은 분노와 좌절은 새로운 가능성의 씨앗이 되었다. 모두가 한층 더 성장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된 이 사건은 앞으로 접근성은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권리라는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전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강연장 입구에는 새로 달린 안내문이 빛나고 있었다. 장애인용 리프트를 포함한 모든 시설을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필요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알려주세요. 우리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직접 보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대학원생 최민지가 영상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다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도 옆에서 이런 갈등을 목격하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려요. 저희 채널 계속 지켜봐 주시고 혹시 비슷한 경험담이 있으면 언제든 공유해 주세요.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더 많이 바꿀 수 있잖아요.